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진행은 간단한 금일 장중 시황 설명드리고 주식 속 내재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매매 타이밍 분석 설명드리고요. 다음에는 재무 분석과 절대가치 평가를 통한 목표 주가 설정, 그리고 차트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제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이 삼성전자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내재 수익률, 금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거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을 분석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FCF라는 잉여현금 흐름 모델로 각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한 9만원 정도 되고요. FCF 모델로 했을 때는 내재 가치가 한 14만원, 한 55%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이 파란 색깔 종목 나중에 코스피 설명드린 다음에 이 파란 색깔 탭들 설명드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하고 페이스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조금 시황 말씀드리면은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렇게 등락이 조금 있었지만 크게 움직임은 없었었고요. 종가로는 거의 0.05% 코스피는 상승하면서 끝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올라서는 모습으로 한 0.1% 상승하게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것은 어제 저녁에 사실 애플 팀 쿡 CEO가 좀 중대 발표가 있다라고 말이 있었었고요. 이제 현대차랑 애플카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추측이 조금 있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발표가 되고 나서는 인종차별 해소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대한 기술과 기업가 정신 확대를 위해서 한 1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셀트리온,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글로벌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투여 시에 이제 임상의 회복에 걸린 시간이 한 3.4일 정도 단축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임상 환자는 한 327명 정도 4개국에서 실험을 했다고 하고요.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군에서도 중증 환자 발생률이 이제 위약, 가짜약 대비해서 한 68% 정도 감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효과는 일단 이상으로는 입증이 조금 되었고요. 안정성 부분에도 중대한 이상 반응이나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연구 중단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 안정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2월 초에 국내 식약처 조건부 허가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조금 이제 마냥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는요. 일단 국내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시장 규모가 국내가 작기 때문에 시판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미 항체 치료제가 2개 나왔었는데, 이제 리제데놀하고 이제 항토 치료제 이제 일라이릴리가 이미 나왔었는데, 현재 미국 병원에서도 처방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럽이나 미국 쪽 수출을 하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수출 여부가 국내 시판 여부보다는 더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아무래도 지금 선 반영됐던 기대감이 조금 이제는 실적에 대한 우려로 반영되면서 한 7.6%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차트 설명해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개인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이렇게 장중 계속 매수를 하였고요. 그래서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수를 하다가 사실 동시호가 때 대규모 매수가 있었습니다. 6,7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 한 7천억 정도 장중에 매도하다가 동시호가 때 7천억을 더 매도하면서 한 1.4조 원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누적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한 8,600억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 개인도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86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기관이 한 9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조금 신용잔고 보여드리면 코스피 신용잔고 같은 경우 여전히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요. 코스닥하고 코스피 합쳐서 한 21조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가 그래도 최근 횡보를 보이고 있지만 한 며칠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시에 대해서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조금 코스피가 아무래도 신용잔고 대비해서 더 상승률이 가팔랐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하락을 하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조금 단기적인 조정이 보였던 때가 많기 때문에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랑 차트 모양은 똑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누적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면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부터 사실 누적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뭐 거의 한 50조 정도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지금 한 60조 정도 작년부터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물량을 어떻게 보면 개인이 다 받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20년 초부터는 상당히 매도세가 거셌지만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조금 매수를 하다가 뭐 12월부터 조금 다시 매도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다 팔았다 약간 그런 불확실한 조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개인과 어떻게 보면 기관의 싸움이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이 코스피랑 S&P 조금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색깔 선은 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코스피가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코스피에 대한 상승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높을수록 그냥 주식 투자하실 때 저평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코스피 할인율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입니다. 할인율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를 조정해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치로 보면은 코로나 때 상당히 높았던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아무래도 이게 금리가 많이 낮아졌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하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아무래도 조금 많이 이제 금리가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리랑 주가가 조금 더 계속 상승을 한다면 조금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S&P 같은 경우에도 과거 한 2%가 보통 바닥이었었는데 지금 약 한 4% 수준이고요. 물론 뭐 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유지만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증시가 더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금리도 오르고 증시도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일단 코스피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과 중기 추세인 주봉, 일봉 순으로 설명드리고요.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봉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선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랑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이 회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세피아 약간 진한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과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보다 후행 스팬이 높은 걸 호전이라고 하고요.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RSI도 여전히 70 위에 있고요. 중기 추세인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다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도지 모양, 이게 십자 모양을 캔들 차트에서 도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도지 모양인 게 보통 추세 전환이 나타나거나 이 정점에서 도지가 나오면 조금 추세 전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주의는 하는 게 필요하시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봉이고요. 일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은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조금 횡보를 하면서 사실 도지 모양도 오늘도 도지 모양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1월 11일 부근에도 이렇게 조금 긴 꼬리를 나면서 주가가 하락하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부근을 사실 돌파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매수를 하신다면 오히려 이 중간 부분까지 주가가 조금 상승하고 나서 매입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추세를 조금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분봉을 조금 설명드리면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현재 주가가 다 전환선 기준선이 이제 다시 상회하고 있고 일단 후행 스팬들도 지금 다 일단 호전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바로 하락세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는 이 30분봉으로 보면은 일단 주가가 계속 지금 최근에 좀 횡보를 하면서 지금 괴선들이 이렇게 여러 개 다 뭉쳐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 30분봉으로 이 선행 스팬을 뚫어버린다면 그때는 조금 정말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매도를 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10분봉으로 보셔도 사실 주가가 이 선행 스팬 상단 부근에서 계속해서 뭐 지지 저항을 조금 보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뭐 소위 이것을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걸 기모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계속해서 조금 방향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아마 내일 정도, 뭐 모레 정도에는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방향성을 이렇게 찾아가리라 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좀 방향성을 찾아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매도를 하신다면 만약에 10분봉으로 매도를 하신다면 뭐 전환선을 하회할 때 일부 매도, 이 선행 스팬 바닥까지 하회하면 그때 조금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지금 당장 일단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그 VB 코스피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구주봉이나 뭐 주봉 같은 경우가 사실 변동성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바로 1봉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일 부근에서 사실 주가가 최고점을 치고 막 이렇게 하락을 했었을 때 변동성은 최고치를 보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9일 후행 스팬이 곧 있으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이 변동성이 사실 내려가게 되면은 보통적으로 일단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다고는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뭐 변동성으로는 조금 증시에 대한 그 주가 하락 가능성을 조금 지금은 낮게 보고 있다고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저는 주의해야 되는 단계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조금만 한 2, 3일 4일 정도만 지나도 이 9일 후행 스팬이 언제든지 조금 역전이 될 수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변동성 차트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 색깔 종목 탭들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SK 하이닉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이 SK 하이닉스 주가고요. 2008년도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사실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게 수치가 나오지 않을 만큼 높아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16년도에도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2019년부터도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현재 같은 경우는 뭐 과거 한 2017년 고점 부근 기대 수익률까지는 사실 거의 근접을 한 상태고요. 뭐 지금 당장 조정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상당 부분 일단 많이 오지 않았나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뭐 아직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도는 일단 차트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지금은 아마 그냥 거의 어깨까지는 왔다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이 보라 색깔 선은 이 연두 색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인데요. 보통 연방준비은행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페드 모형으로는 일단 과거보다는 지금 금리가 많이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절대가치 평가를 해드리면 연구 성장률은 제가 3%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약 13만원 정도 되는데 FCF라는 모델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목표 주가가 한 22만원, 한 23만원 정도 되죠. 23만원.
초과 기대 수익률이 한 75% 정도 내재 수익률을 가진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FCF를 조금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펙스 금액을 차감하면 이 잉여현금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잉여현금 흐름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 영업현금 흐름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영업현금 흐름은 이제 회사가 벌어들인 돈, 즉 매출액에서요, 물건을 판 다음에 벌어들인 매출액에서 뭐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매출원가를 차감하고요, 뭐 이자 비용이나 뭐 인건비, 광고비, 뭐 법인세 등 기타 비용들을 다 차감한 회사가 벌어들인 순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순현금에서 이제 캐펙스 금액을 차감하는데요. 이 캐펙스 금액은 뭐 회사가 건물이나 뭐 공장을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잉여현금 흐름이란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한 금액을 차감하여 구하게 됩니다. 이 잉여현금 흐름을 저는 일단 SK하이닉스가 연간 25년부터 한 5조 7천억 정도가 나오게 된다고 계산을 하였고요. 이것을 다 이렇게 현재 가치화 시켜서 계산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주가가 한 23만원 정도 나오는 종목이 되게 됩니다. 제가 개별 종목을 설명드릴 때는 이렇게 뭐 매출액 추이나 뭐 영업이익 추이, 뭐 부채 추이, 뭐 영업이익률 추이, 뭐 차익금 의존도 추이를 조금 설명드리는데, 뭐 앞으로 말씀드릴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 주기 때문에 다 재무구조가 우수한 종목이어서 다 종목 분석 설명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퍼랑 PBR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퍼가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에 현 주가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퍼는 한 5배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PBR은 한 1.5에서 한 0.7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SK하이닉스 차트 분석해드리면,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부터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뭐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요.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더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봉상으로도 일단 아직은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봉상으로도 일단 아직은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지만, RSI가 이렇게 70을 넘어갔다가 하락을 하면서 특히나 이 거래량이 상당히 고점 부분에서 많이 터진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이 9일 후행스팬도 곧 역전이 가능한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신규 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뭐 지금도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뭐 여전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뭐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면 일부 매도, 뭐 기준선을 하회하면 조금 전량 매도를 바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보유하신다고 하셔도 전환선 기준선 깰 때, 그리고 9일 후행스팬이 역전이 될 때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LG화학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사실 최저점으로 지금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과거 대비해서 가장 지금 하락한 상태고요. 이 페드 모형상으로도 사실 추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 성장률을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100만원이 이제 넘어서 101만원 수준인데, 제가 FCF로 계산을 해보면 한 마이너스 52%인 한 48만원 정도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5년도 매출을 한 43조 정도로 추정을 하였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8.5%로 추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낮게 나온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에 대한 성장률을 뭐 매우 높게 잡아서 영업이익률 한 10%로 잡고, 매출액도 한 53조, 거의 한 54조까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 8%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을 뭐 상당히 늘려야,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올해 매출이 한 34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조인데요. 매출이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야 현재 주가가 거의 뭐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엔 파워를 설명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한 47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 되면 한 37배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BR은 한 3.9에서 한 2.8까지는 떨어지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차트 분석해드리면,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지만 이렇게 주봉상 이제 내일이면 한 주가 끝나는데 이렇게 도지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조금 천장 부근에서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봉상으로도 주가는 뭐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후행스팬들도 호전이 돼 있기 때문에 추세상으로는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도지 모양이 지금 계속해서 사실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조금 저항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조금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면 꼭 매도를 하신다는 마음으로 조금 보유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식이 걸려 있어서 조금 오류가 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이 내재 수익률 시계열 자체가 길진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페드 모형상으로도 뭐 거의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구 성장률은 제가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82만원 정도 되는데 FCF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한 37만원 정도 주가가 적정하다라고 나옵니다. 한 마이너스 55%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FCF라는 모델 자체도 뭐 완벽한 모델이기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 정도는 오차 범위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지금 주가보다 한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매출액을 약 한 2.5조 정도 25년도에 잡았고 영업이익률을 한 28%로 잡았는데 뭐 에비타 한 영업이익을 뭐 한 34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매출액을 한 3.4조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도 일단 조금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매출액을 한 4조 4천억 작년 기준에서 매출액을 거의 4배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그렇게 됐을 때도 한 마이너스 11%가 나오기 때문에 뭐 조금 지금은 전 개인적으로 고평가가 되지 않았나 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퍼가 한 141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에 한 73배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R은 한 11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에 한 7배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물산 종목 분석 자료에도 조금 올려드렸지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삼성물산에서 조금 매도를 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사기 위해서 조금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 매도 공시가 나면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설명해 드리면 현재 뭐 전환선을 주가가 상회하고 있고요.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 9일 스팽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초장기 추세는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주봉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지만 일단 후행스팬이 뭐 9일 후행스팬이 조금 약간 위태로운 모양새고요. 지금 언제라도 다시 사실 대부분 차트들이 다 비슷한데 이 부분에서 사실 수렴이 생기면서 이 11일 부근에 여기 같은 건 이제 12일, 11일인데요. 뭐 이 부분에 사실 수렴이 생기면서 조금 약간 이 수렴을 넘지 못하는 사실 모양새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면 조금 그때는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봉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봉상으로 조금 매도를 추천드리고요. 9일과 26일 후행 스팬도 이제 다 역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차트상으로 이제 이 선행 스팬 뭐 바닥까지 다 깨버리지 않더라도 뭐 사실 지금 하락 추세가 어떻게 보면 시작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매입을 하신다면 이 기준선하고 전환선을 다시 주가가 재차 상승할 때 조금 매입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뭐 조금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면 이 선행 스팬을 주가가 지지하고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그렇게 될지 아니면 그냥 이 선행 스팬을 뚫어버릴지는 아니면 이 선행 스팬 바닥까지 가서 반등을 할지는 사실 어떻게 될지는
추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현재는 조금 매도를 하신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을 재차 상회하고 매수하시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네이버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뭐 기대 수익률은 거의 과거 저점 수준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뭐 페드 모형으로는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연구 성장률로 네이버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연구 성장률은 제가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한 32만원 정도 되는데 FCF로 계산을 해보면 뭐 내재 가치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56만원 정도까지 상승하는 한 75%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44배, 25년도에는 한 30배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PBR은 한 6에서 한 3.5까지 떨어지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차트 분석해드리면 네이버 구주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도 상회하고 있고 포행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는 뭐 사실 뭐 여전히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도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 되었지만 일단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 부분에서 일단 역전이 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완벽하게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봉상으로는 뭐 주가가 다 전환선 기준선을 재차 상승하고 일단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RSI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갓 70을 넘었기 때문에 뭐 바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건 1월 11일 날 사실 최고치를 경신했던 그때의 수렴을 사실 완벽하게 종가 기준으로 지금 단 한 번도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캔들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요. 도지 모형도 일단 지금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뭐 지금 당장 뭐 매도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뭐 괴선상으로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전환선 기준선 하회할 때 조금 일부 매도하시는 것을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포스코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주가가 상승하였지만 뭐 과거 대비해서 지금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종목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절대가치 평가를 하더라도 제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 연구 성장률을 1%로 설정을 하였는데요. 현재 주가는 한 28만원 정도 되는데 FCF로 밸류에이션 해보면 거의 뭐 목표 주가가 한 66만원 정도 한 134% 상승 여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랑 PBR 분석해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퍼는 한 9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에는 한 8.6배까지 하락할 것 같습니다. PBR은 한 0.5에서 한 0.4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차트 분석해드리면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 설명드리면 일단 다행히 주가가 일단 기준선을 지금 넘은 모양이고요. 따라서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상승 추세라고 여전히 판단을 합니다. 뭐 다만 주가가 2007년부터 추세적인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스팬이 두터운 것은 조금 강한 저항은 예상이 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기준선을 주가가 조금 저항을 받았다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초장기 추세는 일단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지만 RSI가 이렇게 조금 7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조금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봉상으로도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지만 다만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지금 상당히 주가랑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급등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꼭 매도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뭐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NC소프트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은 조금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조금 재차 기대 수익률은 상승을 한 모양새고요.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절대가치 평가해드리면 NC소프트는 제가 성장률을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한 94만원 정도 되는데
FCF 모델로 계산을 해보면 목표 주가가 한 242만원, 상당히 높은 수준이 나옵니다. 내재 가치가 이제 매우 우수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퍼 같은 경우에 올해는 한 21배 정도 수준에서 25년도에는 한 15배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PBR도 한 4.9에서 한 2.3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차트 설명해드리면,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만 주가가 조금 전환선은 이렇게 하회를 하였기 때문에 조금 일부 매도하시는 게 맞았을 것 같고요. 이 기준선까지 만약에 하회하면 조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다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9일 후행스팬도 지금 거의 역전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따라서 주가가 재차 상승해서 기준선을 넘어갈 때 조금 일부 매수하시고, 전환선을 넘어갈 때 그때 다시 매수하시는 게 더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익성이 지금 계속 우수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률이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페드 모형으로 보더라도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절대가치 평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차트 설명해드리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주선부터 설명드리면,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요.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도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지만, 일단 이 전환선을 하회하면 그때 조금 일부 매도하시고, 이 기준선까지 하회하면 이 종목도 여전히 똑같이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기준선, 전환선 상회할 때 그때 재차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을 해서 전환선 기준선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고 재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나스닥 100하고, 잠시만요, 조금 오류가 나고 있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나스닥 100하고 이 페이스북 차트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그냥 선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 한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에서 상회하고 있고 26일 9일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이지만, 이 RSI가 70을 넘어갔다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이지만, 좀 주가가 최근에 횡보를 하면서 이 전환선 기준선도 지금 약간 수평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통 이렇게 주가가 이제 급등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올라가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 전환선 하회할 때 일부 매도, 기준선 하회할 때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을 이 종목도 똑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이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일단 RSI가 70을 넘었다가 하회하고 있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주봉상으로도 사실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스팬도 곧 역전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면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차 주봉상 매수를 하신다면 이 기준선 전환선을 상회할 때 조금 매수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재차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할 때 매수를 하신다면
뭐 상당 부분 조금 손해를 보실 수는 있겠지만 뭐 사실 주가가 추세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다시 새롭게 상승 추세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매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뭐 후행 스팬들도 다 역전이 되었고요. 따라서 오늘 종목 설명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